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이어지는 입시 이야기 10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위 15개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대학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을 듣기 전에 이어지는 입시 이야기 첫 번째로 올려드린 학종 준비 방법에 대해서 먼저 시청을 하시고 이 강연을 듣는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상위 15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학생부를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결사항인데요. 출결사항은 미인정만 없으면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상입니다. 자, 수상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한 학기에 한 개씩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자, 그때 그 제공되는 수상이 내 진로와 관련된 교과 관련 수상이나 내 꿈과 관련된 수상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있어야 합격이 된다는 아니죠. 하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격증과 인증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아무리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대학에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내가 관심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이것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를 하고 그 흔적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에게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여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율활동은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등한시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전혀 없고 대부분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동아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동아리는요, 내 꿈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는지 또는 내 꿈과 관련된 교과 동아리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리는요, 내가 어떤 동아리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동아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과 관련 동아리, 진로 관련 동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은 코로나 기간에는 1년에 5시간이면 다 만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엔 진로활동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진로활동을 통해서 홀랜드 적성검사, MBTI 성격 유형검사, 전문 직업인 초청 특강 등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아이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 꿈과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만일에 없다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한 학기밖에 안 남았지만 반드시 채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6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는 내신과 세특이 있습니다. 자, 일단 1학년, 2학년 내신은 어떠했던 관계없이 3학년 1학기 마지막 한 학기 남아있는 이 내신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학점에는 내신이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구성원에 의해서 내 등급이 안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은 그 나온 등급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세분의 의미 특기사항으로 그 의미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내신 관리 열심히 하되, 내신 관리 열심히 하되, 내 내신이 조금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서 내 경쟁력을 확보하자.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세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특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지적 호기심, 과제 집착력, 진로 관련 탐구 활동, 수업 참여 등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죠. 지적 호기심은 무슨 말이냐? 내가 국어만 국어, 영어만 영어, 수학이만 수학, 과학이만 과학, 즉 이 많은 과목들을 배워가면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 관심 있는 분야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관련된 책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학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지적 호기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 집착력, 네, 수행평가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양질의 수행평가를 해라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진로 관련 탐구 활동입니다. 자, 진로 관련 탐구 활동 하니까 이런 아이를 제가 봤습니다. 의사가 꿈인데 국어에도 의사, 수학에도 의사, 영어도 의사, 사회도 의사, 과학에도 의사, 한국사에도 의사, 통합사에도 의사, 통합과학도 의사, 모든 과목의 의사인 거예요. 자, 과연 그것이 경쟁력 있는 세특이고 그 세특이 내가 받은 내신에 의미를 제대로 부여해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세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국어만 국어, 영어만 영어, 사회만 사회,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적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진로 관련 탐구 활동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내 꿈과 관련된 교과목을 공부할 때 그 교과목에서 내 꿈과 연계시켜서 추가적으로 탐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책도 찾아서 읽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질문을 통해서 다른 책도 추천받아서 탐구도 하고 연구도 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진로 관련 탐구 활동이죠. 그럴 때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독서입니다. 책은요, 다양한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꿈과 관련된 책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내 꿈과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된다. 이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진로 관련 독서는요, 반드시 목적 있는 독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 책을 읽었다면 그 책에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무엇인가 액션이 취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요,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플랜을 짰어요. 근데 쭉 해나가다가 뭔가 지식이 부족해.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책을 빌려서 읽었어.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목적 있는 독서다라는 겁니다. 자, 진로 관련 독서는요, 반드시 목적 있는 독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랗게 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추천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자기작성 능력과 또 과목별 능력이 있다면 그것들이 기록될 수 있고요. 진로 관련 발전 가능성이 기록되어질 수 있고요. 인성과 품성 그리고 개인적 특기 사항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사 선생님이 적어놓은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자, 부족한 것이 있다면 3학년 1학기 때 최대한 메울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는 각 학교별로 어떻게 아이를 선발해 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 15개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 방법입니다. 자, 먼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최저 없이 1,405명을 선발한다 라는 것인데요. 전형 요소는요, 자, 1단계 서류 100%로
2배수를 뽑고 2단계는 1단계 100% 면접굿을 100%로 최종 선발한다 라는 겁니다. 자, 지역균형은요 1단계 서류로 3배수,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으로 최저 적용해서 565명을 선발한다 라는 겁니다. 다음엔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자,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자, 활동 우수형은 540명이고요. 국제형은 274명을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저가 있습니다. 자, 선발 방법을 보면은 1단계 서류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단지 여기 국제형은 이 제시문이 면접에서 이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회균형 1은요 80명, 기회균형 2는요 30명을 선발합니다. 자, 그런데 전형 방법을 보면은 서류 1단계 서류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으로 최저 없이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는요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학업 우수형이요. 자, 일반 학생들이 주로 가는 학업 우수형은 자 892명을 선발하고요. 학업 우수형 사이버 국방은요 5명을 선발하는데 모두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을 보면요 1단계 서류로 6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사이버 국방은요 1단계 서류로 6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20 기타 군 면접이 되겠죠. 20으로 최종 선발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서류는 뭐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교 서류는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런데 고려대는요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고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만 제출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계열 적합형은요. 자, 1단계 서류 5배수,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로 최저 없이 473명을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지원하면 좋은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업 우수형은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계열 적합형은요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진로에 맞는 활동이 풍성하다면 이 계열 적합형으로 지원하길 추천드린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성균관대입니다. 자, 성균관대는요 계열은요 417명, 학과 선발은요 630명, 고른 기회는요 60명을 선발한다 라는 겁니다. 자, 전형 방법은요 서류만 가지고 최저 없이 선발하는데, 이때 이 서류는 학생부와 자소서다 라는 겁니다. 단지 뭐가 없어요? 자, 면접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서강대입니다. 자, 일반은요 548명, 고른 기회는요 77명, 사회통합은요 26명을 선발하는데 최저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발 방법은 서류 100% 선발인데, 자,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는 학생부만 제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양대입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입니다. 843명, 고른 기회입니다. 117명,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1명, 이렇게 최저 없이 선발하는데요. 마찬가지 서강대와 똑같이 학생부 종합평가 100%입니다. 이 말은 자기소개서 필요 없이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로 선발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다빈치는요 자 1단계 서류 100%로 3.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으로서 최저 없이 526명을 선발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형은요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요. 자, 최저 없이 428명을 선발하고요. 사회통합도 최저 없이 20명, 고른 기회 최저 없이 438명을 선발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빈치형으로 원서 내야 될 아이, 이 탐구형으로 원서 내야 될 아이 어떤 아이냐? 탐구형은요 예를 들어서 내 계열에 맞는 탐구 활동이 풍성한 아이들이 탐구형으로 원서를 내야 됩니다.
다빈치는 어떤 아이들이냐? 내 학업은 어느 정도 됐는데 내 계열에 맞는 그 활동이 풍성치 못해.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뭔가 좀 어필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런 아이들이 바로 다빈치로 원서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오르네상스죠. 자, 네오르네상스. 자, 1단계 서류로 3배수를 뽑고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으로 최저 없이 1100명을 선발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른기의 1은 364명, 고른기의 2는 90명, 최저 없이 서류 70, 교과 30으로 선발한다 라는 겁니다. 자, 교과 30이 별도로 반영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외대입니다. 자, 한국외대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면접형은요, 최저 없이 454명. 자, 소프트웨어 인재는 최저 없이 34명. 자, 그리고 서류형은 최저 없이 500명. 고른기에 최저 없이 185명을 선발하는데요. 자, 선발 방법은 1단계 면접형은 서류 100%로 3배수를 뽑고 2단계는 1단계 즉 서류 60, 면접 40으로 최종 선발이 됩니다. 자, 이때 서류는 자소서가 필요 없다. 즉 학교생활 기록부가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형은 별도의 면접이 필요 없이 서류 100% 선발인데 마찬가지 이때 서류는 자소서가 필요 없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면접형과 서류형 어떤 아이들이 원서 내면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면접형은요. 학교생활 기록부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능력을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면접을 통해서 내 능력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학생이 면접형에 원서 넣길 추천드리고요. 서류형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충분히 내 진로에 맞춰서 잘 관리되었다. 서류형의 원서를 넣기를 추천드린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면접형은요, 최저 없이 374명. 자, 고른기에 최저 없이 143명. 사회공헌 최저 없이 34명. 자, 서류형은요, 최저 없이 80명을 선발하는데 각각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형은 1단계 서류로 3배수를 뽑고요. 사회공헌은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으로 최종 선발이 되고요. 자, 서류형은 서류 100% 선발인데 여기서는 학생부와 자소서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화여대 미래인재 최저 적용해서 914명, 고른기에 최저 적용해서 155명, 사회기여자 최저 적용해서 15명 이렇게 선발합니다. 자, 선발 방법은 서류 100% 전형인데 자소서가 필요 없는 학생부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요, KU 자기 추천 전형이 가장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자, 이 KU 자기 추천 전형은요, 최저 필요 없이 795명을 선발하고 특수교육은 최저 필요 없이 20명을 선발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통합, 특성화고등학교, 기초생활, 농어촌, 재직자는요, 각각 37, 22, 63, 104, 136명을 최저 없이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U 자기 추천 전형은요, 1단계 서류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으로 최종 선발을 하고요. 다음에 기타, 사회통합, 특성화고, 재직자까지는요, 서류 70에다가 중요한 거요, 교과 30이 별도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동국대입니다. 동국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드림이죠. 자, 두드림은 최저 없이 512명. 자, 두드림 소프트웨어는 최저 없이 64명. 다음에 불교 추천 고른기에 특수교육은 각각 최저 없이 105명, 133명, 6명.
이렇게 선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서류 100%로 두드림과 두드림 소프트웨어는 4배수를 선발합니다. 일부는 3.5배수를 선발하니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불교 추천 다음에 3배수고요. 불교 학과는 2배수요. 자, 고름기에 특수교육은 5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을 통해서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홍익대입니다. 자, 학교생활 우수자 최저 적용해서 514명이고요. 고름기회 기초생활은 최저 없이 각각 24, 26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발 방법은요. 서류 100% 전형인데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요. 자, 숙명인재 1 서령입니다. 숙명인재 2 면접형입니다. 자, 이 서령은요. 약학을 제외한 자연계열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서령으로 원서를 넣습니다. 자, 면접형은요, 인문계열과 약학계열, 그리고 고른계의 아이들이 이제 면접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령은요, 최저 없이 149명을 선발하고요, 면접형은요, 자, 인문, 약학 다 최저 없이 270명, 고른기에는 70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요. 서령은 그냥 서류 100% 전형이다. 자, 학생부와 자소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면접형은 서류 1단계에서 서류로 4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로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대학별로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럼 최저 학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입니다. 인문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2과목이고요. 중에서 3개 합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은요, 국어, 수학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고요. 영어, 과탐. 자, 과탐은 2과목입니다. 중에서 3개 합 7을 맞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대 최저가 있는 데는 지역균형이죠. 다음에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형입니다. 인문은요. 국어, 수학, 탐구, 즉 탐구 각각을 하나의 과목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국어, 수학 중 1개를 포함해서 2개 합 4이고 영어는 3, 한국사 4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자연계열은요. 국어, 수학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에 과학 중에서 수학을 포함하여 2개 합 5이고요. 영어 3, 한국사 4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국제형이 있는데요. 국제형은요.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국어, 수학 중 1개를 포함하여 2개 합 5가 되어야 되고 영어는 1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고려대입니다. 자, 고려대는 인문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요. 2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4개 합 7을 맞춰야 되며 한국사는 3 이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요. 국어, 수학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고요. 영어, 과탐 2과목입니다. 자, 4개 합 8을 맞춰야 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반도체 공학과 사이버 국방은 4개 합 7이고요. 의대는 4개 합 5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화여대입니다. 인문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3개 합 6이고요. 자, 스크랜튼 학부는 3개 합 5이고요. 자, 미래산업약학과는요. 4개 합 5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른기회와 그다음에 사회기여자는 합 7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자연입니다. 자연은 국어, 수학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이고요. 영어, 과탐은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수학 포함 2개 합 5이고요. 의예하고 약학은 4개 합 5이어야 된다. 그리고 고른기에 사회기여자는 합 6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홍익대입니다. 자, 홍익대는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3개 합 7, 한국사 4이어야 되고요. 자연은 국어, 수학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이고요. 영어, 과탐은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3개 합 8, 한국사 4를 맞춰야 된다.
라고 보시고 하나하나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상위 15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